가면을 쓴 정체불명의 남자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룰렛을 돌려 범죄자들의 공개살인 청부를 진행합니다. 룰렛은 윤창재의 귀를 자르면 10억을 준다는 조건을 만들어냈고 지웅이 윤창재를 납치하고 귀를 자르는데 성공하죠. 지웅은 가면남으로부터 10억을 받았으나 형사 백중식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굴러 사망하게 됐고 사기를 당해 돈이 필요했던 백중식은 지웅의 돈 10억을 발견하고 꿀꺽했습니다. 한편 가면남은 다음 룰렛을 돌려 김국호를 죽이면 200억을 주겠다고 공개살인 청부를 합니다. 김국호는 13년 전 수많은 여성들을 납치하여 강간하고 한 명의 여자를 죽인 죄로 꼴랑 15년을 선고받고 모범수로 13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시민들은 김국호의 집 앞에서 시위를 했고 공개살인 청부가 시작되면서 호산시 경찰들은 시민들로부터 김국호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죠. 김국호를 죽이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김국호에게 살해당한 이민진의 어머니 윤미옥이었습니다. 해녀인 윤미옥은 직접 잡은 보거의 독을 작살에 묻혀 동네 슈퍼로 외출을 한 김국호를 향해 독을 묻힌 화살을 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화살을 대신 맞고 입원했으며 김국호는 죽지 않았죠. 윤미옥은 체포되었고 이후 가면남은 딸이 사망한 후 정신줄을 놓은 윤미옥의 남편이자 피해자 이민진의 아버지에게 200억이 든 캐리어를 전달합니다. 한편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 변호사인 이상봉은 국민당 대표 이봉수로부터 호산시장인 안명자의 재선을 막아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이상봉은 김국호를 이용해 안명자의 평판에 스크래치를 낼 방법을 생각해내고 공개적으로 김국호가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옹호하며 김국호의 변호사가 되죠. 한편 윤창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지용에게 귀가 잘린 후 지용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백중식이 10억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백중식에게 돈을 갖고 오라고 협박하기 시작하죠. 한편 한 남자가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김국호를 죽이고 200억을 받고자 폭탄을 만듭니다. 그리고 퀵으로 폭탄을 보낸 후 폭탄 스위치를 들고 김국호의 집 앞으로 찾아가죠. 때마침 김국호가 이상봉과 함께 자택 밖으로 나왔으나 폭탄의 오작동으로 인해 김국호는 살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또한 이 폭발로 백중식이 돈을 넣어놓은 차가 터져 백중식의 돈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한편 호산시장인 안명자는 재선을 앞두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당에서 버려졌으나 김국호를 이용해 호산 시민을 지키는 시장 이미지를 얻어 자신의 지지율을 다시 높이고자 합니다. 안명자는 김국호에게 호산시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조건으로 10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봉은 안명자의 딜을 녹음한 후 100억을 요구했죠. 이에 안명자는 김국호와 이상봉이 평생 자신의 목줄을 잡고 흔들 거라는 걸 직감하고 킬러 미스터 스마일에게 녹취 파일 확보와 김국호, 이상봉을 죽여달라고 의뢰합니다. 성금 5억을 입금받은 미스터 스마일은 아주 간단하게 이상봉을 납치했습니다. 하지만 하품이 날 정도로 쉬운 표적이라고 생각했던 김국호를 김국호의 아내 서현주에게 뺏기고 말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는데요. 김국호의 아들인 서동아는 전도 유망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김국호가 200억자가 되며 전국적으로 집중받게 되자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갚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동아와 서현주 모자가 사는 집에 살인자의 가족은 떠나라 라는 낙서까지 하며 괴롭혔죠. 평생 살인자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 없던 서동아는 김국호의 집에 찾아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찾아온 아들의 가면을 쓰고 김국호를 칼로 찌릅니다. 그때 아들의 범행을 눈치챈 서현주가 나타나 아들이 김국호를 칼로 찌른 현장을 목격하고 칼에 묻은 아들의 지문을 닦아낸 후 자신이 김국호를 찌르고 집 밖으로 나가 내가 김국호를 죽였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김국호는 죽지 않았고 서현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죠. 타깃을 뺏긴 미스터 스마일은 김국호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화재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킨 후 방독면을 끼고 김국호를 엎어매고 유유히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미스터 스마일은 안명자의 별장으로 이상봉과 김국호를 옮겨왔고 안명자는 이상봉이 녹음한 파일을 모두 제거해요. 이후 미스터 스마일은 이상봉의 머리에 총을 쐈고 안명자는 김국호는 자신이 쏘겠다며 미스터 스마일에게 총을 넘겨받은 후 미스터 스마일에게 총을 쏩니다. 잔금 5억을 주는 것도 아까웠고 미스터 스마일도 불확실성이니까 살려둬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총알을 맞아도 멀쩡한 미스터 스마일은 곧 일어나 안명자의 수행비서의 머리를 쌌고 그 순간 수갑을 푼 김국호가 미스터 스마일의 뒤를 가격합니다. 미스터 스마일과 김국호가 난투극을 벌이는 동안 안명자는 도망쳤고 김국호도 차 한 대를 훔쳐서 도망을 치죠. 한편 윤창재는 200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10억이 뭔 상관이냐며 백중식의 딸 소미를 납치하고 백중식을 찾아가 딸을 찾고 싶다면 김국호를 산채로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협박합니다. 백중식은 윤창재가 딸 소미를 납치해가자 미스터 스마일에게서 도망쳐 입원해 있던 김국호를 납치해 윤창재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윤창재는 백중식의 딸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김국호만 데리고 내뺐죠. 이후 윤창재는 기쁨에 겨워 빨리 김국호를 죽이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가 기절해 있는 척하던 김국호에 의해 가슴에 낫이 꽂혀 죽습니다. 이후 김국호의 몸의 위치 추적기를 달아놨던 백중식은 이내 소미와 김국호가 있는 곳으로 쫓아왔으나 김국호에게 머리를 맞고 쓰러지고 김국호는 도망치죠. 이 정도면 진짜 노예아웃에서 싸움 1위는 김국호예요. 병원으로 옮겨진 백중식은 의식이 없는 소미가 강간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듣게 되고 김국호를 죽이고자 병원 탈출을 감행하죠. 한편 야산으로 도망치던 김국호를 누군가 멀리서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그 남자의 정체는 성준우였습니다. 며칠 전 백중식은 가면남의 방송에서 미디안 교회라는 글자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미디안 교회를 찾아갔으나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 성준우에게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면남은 성준우였죠. 과거 성준우의 어머니를 강간한 대형 교회의 목사는 이것저것의 사유로 감형을 받아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준우의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인이 된 준우는 출소한 범인이 여전히 대형 교회의 목사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음을 확인한 후 범인의 몸에 신경을 마비시키는 약을 지속적으로 주사하고 죽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핍니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공포와 모멸감 속에서 죽지 못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수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성준우는 목사의 후계자인 척 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목사의 돈으로 룰렛의 상금을 지불했습니다. 준우가 가면남이 되어 김국호를 타겟으로 잡은 이유도 먹이사슬 밑에서 그저 살려고 발버둥 쳐보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성준우는 도망치다가 쓰러진 김국호를 주워 벤에 태우고 여전히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동아에게 접근하여 신경을 마비시키는 주사를 맞고 묶여있는 김국호를 죽일 수 있도록 몸 안의 신경을 모두 파열시키는 약물이 들어간 주사기를 건넵니다. 또한 김국호의 위치를 전국적으로 공개하죠. 한편 김국호는 신경마비 주사를 맞고도 몸을 움직여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 동아의 목을 조르고 성준우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져 있던 동아가 일어나 촛대로 김국호를 찔렀고 마지막 한 방을 하려던 순간 백중식이 나타나 동아를 말리고 김국호에게 수갑을 채웠죠. 하지만 이내 김국호를 죽이고 200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백중식은 소미가 당한 걸 생각하면 김국호를 죽이고 싶었지만 경찰이기 때문에 짐승 새끼 하나 죽이자고 똑같이 짐승이 될 수 없었기에 김국호를 지킵니다. 하지만 그때 불사신인 김국호는 또 일어나 수갑을 찬 손으로 땅에 떨어져 있던 주사기를 들고 동아를 인질로 삼습니다.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국 백중식이 동아를 구하기 위해 김국호의 심장을 쐈어요. 그렇게 김국호는 출소 후 2주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가면남 성준우는 도망쳤는데요. 이후 경찰은 성준우가 교단에 등록된 적도 없고 학력도 이력도 모두 거짓이며 주민등록이나 금융기록,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DNA도 없음을 알게 되며 수사에 난항을 겪습니다.
다행히 소민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감염남 성준호는 김국호를 죽인 백중식의 집 앞에 200억이 든 은행 금고의 열쇠를 놓고 갔고 자신의 위치를 숨긴 채 대국민 공개살인 청부 방송을 이어갔죠. 수개월 후 백중식은 감염남이 준 200억을 찾지 않은 채 홀로 외국에 나가 감염남을 뒤쫓고 있었고 감염남이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아지트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스마일이 한 발 먼저 아지트를 찾아내어 사람들을 죽인 후 백중식에게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미스터 스마일은 새 의뢰인이 감염남을 죽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백중식이 계속 감염남을 뒤쫓는다면 백중식과 그의 가족을 모두 죽일 것이니 감염남을 포기하고 꺼지라고 경고하고 백중식은 노트북의 카메라를 통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를 응시하며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미스터 스마일에게 감염남을 죽여달라고 의뢰한 사람은 감염남의 룰렛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룰렛의 화살표가 자신의 이름을 가리키게 되는 게 두려운 사람이 대국민 살인 청부를 끝내기 위해 미스터 스마일에게 감염남을 죽여달라고 의뢰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시즌2가 나온다면 백중식은 미스터 스마일이 죽이려 하는 감염남을 먼저 찾아 그가 죽지 않고 법정에 설 수 있도록 보호하겠죠. 또한 미스터 스마일에게 감염남의 죽음을 의뢰한 사람이 국민들에게 감염남을 찾아 죽여준다면 돈을 주겠다는 공개살인 청부를 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